환율이 1200원이 넘었습니다. 네, 1204원. 어떻습니까? 강세가 지속이 되죠. 달러가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요. 어떠한 상품은, 투자 상품은 떨어진다라는 의미겠죠. 달러가 오르면은 어떤 상품은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테이퍼링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이 뭐냐? 즉 달러를 회수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중에 달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달러 값이 오르는 건 자명한 일이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진다 라는 겁니다. 국내 증시요? 미국 테이퍼링 진행되잖아요. 국내 증시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코덱스 인버스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덱스 인버스는요. 경기 코스피 지수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0년 3월에 최고점을 찍었었죠. 국내 증시가 어떻습니까? 1400대를 깨졌나요? 깨질랑 말랑 했을 때 그때 9325원까지 치솟았죠. 자, 최저가 6월 25일이 3660원이에요. 이 금액을 차이를 보면 거의 2.5배 정도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달러는 우리가 못 샀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인버스에도 베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요. 슈퍼사이클에 이온 조선주, 현대중공업이든 미포조선이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주식은 이미 또 올랐다는 거죠. 9만원대 샀어야죠. 네. 왜? 슈퍼사이클 하는데 적어도 슈퍼사이클은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 5년 봅니다. 5년 정도는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요 여유 자금을 태워놓고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코스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지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코스피 달러도 오르고 있고 하면은 코스피 하락에 베팅을 해볼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래요. 이미 달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기에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기도 합니다. 자, 뉴스 오늘 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제 우리 국힘당에서는 그렇게 이준석 당대표를 갖고 물러나라 비판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께서는 따봉을 외치면서 포옹을 했단 말이죠. 포옹. 그런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저번에도 뭐 건대인가요? 거기서 맥주 한잔 하고 포옹하고 또 어디 가서 포옹하고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내부 총질하는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변함없이 오늘 또 내부 총질을 했죠. 네. 가서 뭐 윤 후보랑 뭐 제가 대신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 가서 잠이 들었다더라. 네. 뭐 이상한 소리나 막 짓거려대고 그게 뭐 당대표입니까? 탄핵 가야죠. 네.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안철수랑 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하려면요 정리를 해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 36%, 윤석열 26%, 안철수가 15% 찍고 호감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요 결국 수수는요 안철수는 몸값이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대선을 치른다 이재명의 당선이 유력시하겠죠. 확실합니다. 자, 윤석열 2등 하겠죠. 네. 3등 안철수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께서 과연 3등이면요 떨어진 거예요. 2등도 떨어진 겁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지금 단일화를 약간 좀 내비쳤어요. 내비쳤고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분 손 잡아야 돼요. 손을 잡아야지 안 후보가 원하는 4차 산업을 가든가 말든가. 네? 우리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깜빵 다 넣거나 말거나. 네?
넣거나 못하거나 본인이 당하거나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내년도가 아니고 이제 3월 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까지요. 60일도 남지 않았고요. 60일 남았죠, 60일. 아,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데요. 여러분들 투표도 꼭 해야 됩니다. 투표 꼭 해야 되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규제 완화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도 나름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일찌감치 정리를 했단 말이죠. 1주택만 남기고요. 왜? 다음 투자처를 이미 정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디 정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히 멤버십 분들, 제가 얼마나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드립니까? 우리는 23년에 들어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년 남았죠? 네. 23년에 사도 되고, 24년에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넘게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더 빠져줘야죠. 더 빠져주기 위해서는요, 시중에 입주 물량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기존 소유자들의 투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정말 역대급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심리를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이걸 떠나서 자, 오피스텔 대출 받아 사려고 봤더니 막막해진 신혼부부. 5억 원 오피스텔 대출 한도 3억 5천에서 1억 5천. 오피스텔 대출 한도 반토막. 새 개인별 DSR 규제 강화. 자, 아파텔 투자 많이 하셨죠? 네. 제가 아파텔 그딴 거 하지 말라 했어요, 진짜. 네. 정말 화가 나는 게 아파텔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오피스텔이라니까요. 업무용 시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할 수 있다. 예외사항을 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 평수가 크면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아파텔은요, 오피스텔이지 아파트가 아니라고요. 아파트의 대체 제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오피스텔에 잠 잡았어요? 오피스텔에 창문 있어요? 없습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오피스텔이 뭐예요? 말 그대로 사무실인데 보일러 깔게 해주고 주방기구 넣어주면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전입신고하면요. 근데 저는 3기 신도시건 뭐 대출 규제건 간에 일찌감치 말씀드렸어요. 조정이 올 수 있다. 왜? 내년 대선 남았는데 대선이 3월인데 그저 당연히 투자 심리가 꺾이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망이에요. 눈치 싸움이라니까요. 네? 눈치 싸움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파텔, 자, 우리가 서울에서 노도강이라는 지역은요, 어떻습니까? 최변두리였어요. 네? 변두리에다가, 노도강이 올랐다는 거는요, 서울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서울에 26개 자치구가 있나요? 25개가 있나요? 자, 또 이야기합니다. 노도강 올랐으면 다시 강남부터 출발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강남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다시 노도강까지 오를 확률은 적다는 겁니다. 자, 한 지역에서 1등부터 25등, 26등까지 있는데 26등이 올랐다는 건요.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엉뚱하게 다 올랐으면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지. 꼴등이 올랐는데 다시 1등부터 올라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눈치 싸움, 관망. 예? 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보통의 회사들이요. 임원 인사가 나요. 그러면 제 아무리 까불랑까불랑 거리던 사람들도요. 임원 인사 나고 새로운 임원이 오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퇴근을 일찍 하던 사람들도 그때는요. 늦게 퇴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눈치를 본다니까요. 이 임원이 과연 또라이일지 아니면 정말 허허허허 그냥 웃기만 하는 사람인지 관대한 사람인지 개개 본다는 거 아닌가요? 개개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개개 봐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을 파악하고 내가
차후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대통령 선거 앞두고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거는요, 그거는 베팅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라고요. 낮은 확률에 오른다 떨어진다, 이 두 개의 확률에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전국이 투자처이고 전국이 동시에 오르거나 동시에 떨어질 일은 없다. 어떤 곳은 오르고 어떤 곳은 떨어진다. 왜?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곳은 입주 물량이 많고 어떤 곳은 입주 물량이 적잖아요. 자, 제가 작년부터요, 2020년부터 저부터 대구 조심해라, 인천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천 놓쳤으면요, 광주를 사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오늘 제가 제목에 이야기했잖아요. 전문가 다 필요 없다고요. 쉽고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하라. 쉽고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 자, 쉽다는 건 아파트 이거예요. 잃지 않는다는 거는요, 입주 물량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입주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미래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계속 해석하면서, 네? 그러면 그게 기도 매매지. 그게 뭡니까? 도박이죠. 네? 제발 투자할 때 쉽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께 이로워요. 자, 제 방송은요, 멤버십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십니다. 자, 저는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솔직하게 계속 이야기해 드려요. 제가 1주택자인 건요,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네? 투자는요, 익절이에요. 익절을 크게 익절하든 적게 익절하든, 네? 익절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다음에 또 투자할 게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2020년 2020년인가요? 2020년 12월에 강릉에 갔어요. 강릉에 가서 우리 유천지구 임장을 했었는데, 그때 매매가가 한 3억 5천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전세가가 3억 1천이었어요. 예. 그리고 갭이 3천이었나 4천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예. 근데 이걸 사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강릉은 입주 물량이 어차피 2021년도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 빼면 입주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를 게 뻔해 보였어요. 왜 그러냐? 전국에 미쳐 있으니까요. 강릉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으나 결국은 매수하지 않았어요. 왜 매수 안 하겠습니까? 제 원칙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네? 어긋난다. 제 기준은요, 그래요. 인구가 80만 이상인 도시에 들어간다. 자, 두 번째, 광역시급 이상에 들어간다. 세 번째, 입주 물량이 적은 곳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규칙만 지켜도 잃지 않아요. 잃지 않는다고요.